네, 요즘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시장을 아주 냉정하게 딱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그냥 단순한 하락, 그 이상이에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강력한 펀치, 그러니까 이 더블 펀치를 정통으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아니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지? 이 질문을 넘어서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위협.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용히 시스템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그 진짜 문제까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급소를 한번 해부해보죠. 오늘은 시장을 덮친 더블 펀치의 정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 시장의 현주소와 대응 전략까지 순서대로 짚어볼 겁니다. 먼저 지금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그 첫 번째 펀치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펀치,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주유소 기름값이 좀 오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공급망 자체가 꽉 막혀버리는 아주 구조적인 공급 쇼크라는 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 하루 만에 유가가 1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요,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이제 이성보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패닉 시그널인 겁니다. 월가의 한 베테랑이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투자자들이 지금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우고 있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뭐 특정 주식이나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일단 위험하다 싶은 건 다 던지고 보자는 거죠.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에 진입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나비 효과는 일하는 새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원유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원유의 7.5%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게 막히면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량의 근간인 비료 공급망까지 같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유가 쇼크가 순식간에 식량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뭐 뉴스만 봐도 다들 아는 첫 번째 펀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요, 이렇게 시끄러운 육아 뉴스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위험을 봅니다. 월스트리트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깊숙이 잠식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드릴게요. 정부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일종의 그림자 금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좀 높은 기업들한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견고해 보이던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돈 빼달라는 고객들의 환매 요청을 막아섰고요. JP 모건은 아니, 이 자산 가치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죠. 혹시 뚜껑을 열어보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순식간에 시장 전체를 뒤덮는 공포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 전문 분야죠. 20년 경력의 퀀트 전략가로서 이 시장의 공포를 숫자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시장의 진짜 속내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시장의 심장박동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죠. 이게 하루 만에 12% 넘게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그냥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똑같은 폭풍우 속에서 아마추어는 공포에 질려서 일단 배에서 뛰어내리기 바쁘죠. 하지만 진짜 프로는 다음 파도가 어디서 올지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위기 속에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바로 이 갈림길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동안 화려했던 기술주랑 성장주에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돈은 유가 급등의 수혜를 입는 에너지 주식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안전한 항구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교과서적인 자금의 대이동,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쓰나미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한국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지금의 이 더블 펀치에 특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글볼 경기에 민감한 수출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시장 안에서도 폭풍의 한가운데와 안전지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바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에너지 수입국이고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반도체 수출에 달려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늘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 반도체가 안 팔려요. 여기에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는 이 환율 문제까지. 그야말로 피할 곳 없는 삼중고에 갇힌 형국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고유가랑 경기 침체 때문에 한국 제조업은 이제 끝났다는 비관론의 곰, 즉 배어가 맹렬하게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 낙관론의 황소, 불이 버티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처럼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공포라는 이름의 곰의 힘이 이성이라는 이름의 황소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바닥이 어디다, 언제쯤 오른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죠.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혼돈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략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면 돼요. 첫째, 맹목적인 공포나 희망 대신에요. WTI 120달러, 코스피 5000 같은 명확한 기준, 우리 포트폴리오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둘째,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돈이 몰리는 곳, 즉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혼란이 지나가고 시장이 제정신을 차렸을 때 결국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단 하나의 기준, 바로 실적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의 장이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덮쳐도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지금은 용감하게 예측할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대응하면서 생존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요, 언제나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